안녕하세요. 요즘사 혜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새롭게 일하고 나답게 먹고 사는 요즘 것들을 인터뷰해오면서 저희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리고 새롭게 품게 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먹고사니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로 저희가 역으로 인터뷰를 받는 경우가 좀 종종 생겼었는데요. 받는 질문들 중에서 요즘 것들은 어떻게 일을 대하고 있던가요? 라는 질문들을 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요즘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질문이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 일의 의미란 사람마다 다를 거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란 뭘까에 대한 어떤 정리된 답을 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저희와 같은 동년배들, MZ세대, 요즘 것들은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또 어떤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포럼에 초대되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연구 결과 관련된 주제들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어요. 바로 임팩트 커리어 집이라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는 루트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주최를 했어요. 루트 임팩트라는 곳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인지 메이커스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회사래요. 그곳에서 주최한 이 임팩트 커리어 집 포럼은 오프라인에서도 소수가 참석했지만 온라인을 메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약 200여 명의 MZ세대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특히 이번 자리는 이제 막 커리어의 출발선에 서 있는 Z세대가 질문을 하고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본 M세대, X세대가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요즘사도 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배이자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보다는 이렇게 한 발 정도 앞서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도 패널로 초대되어서 한 세션에 스피커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임팩트 커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소셜벤처라든지 비영리 단체 혹은 비영리 스타트업처럼 비즈니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셜 섹터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임팩트 커리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포럼을 들으면서 임팩트 커리어가 그런 소셜 섹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소셜 섹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일들 안에서도 임팩트 커리어를 만들 수 있고 임팩트 커리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학술적으로도 임팩트 커리어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된 바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준비한 루트 임팩트에서 그 임팩트 커리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연구를 사전에 진행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팩트 커리어가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 거죠. 이번 포럼에서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섹션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20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일을 선택할 때 소득이나 안정성, 워라밸, 명예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이라든지 임팩트,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선택했는지 또 일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MZ세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다고 해요. 꼭 소셜 섹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느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첫 번째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성장의 기회가 있는가? 세 번째는 경험의 범위가 얼마나 명확한가?
일의 의미, 그러니까 임팩트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일일수록 매력적인 임팩트 커리어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저는 900km 그리고 요즘 것들의 사생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포럼에서 실제 현업 종사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의 조건 첫 번째, 일의 영향력인데요. 내가 속한 회사가 영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요즘 것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팩트 커리어즈 포럼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3분의 패널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또 이 포럼이 좋았던 이유가 임팩트 커리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섹터 쪽의 종사자들만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세션에 나왔던 분들도 한 분은 물론 초록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한 분은 프립이라는 여가 서비스의 개발자분이셨고 또 한 분은 구글 플레이 코리아의 MD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직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인 직무에서도 임팩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개발자의 경우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직군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영향력을 체감한 적이 있느냐, 영향력을 느끼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프립의 개발자분의 대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사람을 만날 일은 없지만 대신에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트래픽 데이터를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엔지니어다 보니까 뭐 트래픽이 실제로 어디서 줄고 있고 지금은 오프라인 상품들이 잘 안 팔리는구나, 사람들이 좀 거리 두기를 실제로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온라인 상품을 더 넓힌다든가 혹은 오프라인이어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타팀들이랑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금방 코로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포럼에 질문자로 나선 분들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Z세대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맡을 직무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디네이터 분께서는 그 조직이 인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이것이 결국 내가 이 직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단 이 단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뉴스라든지 혹은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든지 그런 흔적들을 한번 뒤져볼 것 같아요. 여기는 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서 나의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 기대를 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 자리의 분위기가 실제로 그 조직의 분위기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그러면 면접 자리에서도 내가 맡을 직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무인지 면접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글 플레이 MD님께서는 구글 코리아 입사 면접 때 느꼈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구글의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것이 처음에 딱 그 면접관이 들어와서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왜 이 자리를 뽑게 됐고 이런 되게 정보를 좀 대략적으로 주신 다음에 면접 질문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타이핑을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내가 커뮤니티에 올려야 해서 메모를 적는 것이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준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지원자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약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직격탄으로 물어보셔도 당연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라면 팀장님은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시는가 그런 거 물어보게 되면 대충 조직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면 어떤 가치로 이 팀장이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지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는가는 직무 자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조직이 그런 기회를 주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조직이 개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조직일까?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했던 프립의 개발자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프립을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굉장히 체계가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뭔가 조직의 어떠한 부품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이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를 가장 크게 고려를 해서 프립이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립은 OKR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개발자분도 이 방식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자신과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좀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개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직무나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직무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발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해야 하는 작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들을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 플레이에서 일하는 MD님의 경우도 앱을 추천할 때 워딩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캐치를 하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패밀리 위크라는 게 이제 가정의 달이라는 게 또 한국에서는 5월에 중요한데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뭐 한 2명 정도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족이 그런 형태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부터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다 보니 이제 일상에서는 약간 그런 쪽에서 제가 좀 세상에 좀 그래도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의 조건 두 번째는 성장의 기회라는 거였는데요. 이 일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 혹은 커리어적인 성장의 기회를 주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충족되었을 때 그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직무 몰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그러한지, 실제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일해오고 있는 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찾고 어떻게 일할 때 성장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이 패널 3명 중에 1명이 바로 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민간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이 포럼을 주최한 루트 임팩트라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도 하고 소셜 섹터에 속하는 이런 회사로 이직을 하셔서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경력이 오래된 X세대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전자업계 대기업 인사 담당자 분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먹고 사는 분들을 만나온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부분이 바로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작은 조직에서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저처럼 독립적으로 일할 때의 성장의 기회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커리어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G세대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작은 조직이라도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조직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어떤 직무를 꿈꾸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인사 직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대기업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기업들은 최신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만큼 선진화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배우면은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꿈꾼다, 이런 케이스는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만 맡아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얻어갈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대기업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에이전시에서의 직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한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전시에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업무 강도가 엄청 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좀 압축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현업에 있을 때는 좀 다른 점은 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을 그때 배울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파트에 있는 뭐 디자이너라든지 마케터라든지 같이 일을 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직무 영역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콘텐츠 에디터로 일을 하면서도 또 PM 역할을 했었거든요. 견적서도 써야 되고 전체적인 운영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그 경험들이 바로 혼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만약 조직이 크다면 어떤 상사의 평가나 내가 참여한 어떤 일에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한다고 느끼는 반면에 저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길잡이가 되어주지도 않고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회수라던가 책의 뭐 판매율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정성적인 목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책을 냈다 했을 때는 교보문고 오늘의 책에 올라간다 라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에 실린다 라거나 이런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발언자로 나선다 라는 것 같은 정성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있다가 비교적 작은 조직인 소셜 섹터로 넘어온 은영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급한 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가업을 잘 하는 것도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게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꿈꿨던 거 그러한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가업을 충실하게 실행하면서도 내 미션을 쫓아가려고 자꾸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우리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가장 힘들고 내가 소모된다라고 느꼈었던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명확히 알지 못할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일을 할 때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성장한다고 느꼈던 것 같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조건 세 번째는 경험의 범위라는 건데요. 이 개념이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경험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에서 경험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직무 경험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발휘해야 하는 어떤 스킬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롤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이 세 번째 섹션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신입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험들은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던 조직이고 직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했던 일과는 조금 다른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 결과 내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어떤 스킬을 익힐 수 있는 온보딩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이 좀 생겼다라고 느끼는 건 한 5년 차가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섹션에서 나눴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섹션에도 3명의 패널이 함께 했는데요. 실제로 이 패널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전공을 통해서 직무를 선택
획득하고 전문성을 쌓아갔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을 만들고 전문성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로 좀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섹션이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전공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각자가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의 커리어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 섹션의 처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는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 팀이라는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신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로 커리어를 지금까지 쌓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도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분은 신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첫 커리어는 당시 이제 벤처 회사에 들어가서 전략 마케팅 업무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잠깐 1, 2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새로운 신사업 발굴을 하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업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되어서 사업 개발 직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니어 때 사업 개발 업무에 대해서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리서치 업무예요. 사업 개발에 있어서 큰 업무를 나눠보면 리서치와 고객 제안 그리고 실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 주니어 때는 리서치 업무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그걸 정반합으로 이제 의견을 만들어가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했던 역량이 이제 키워드를 찾는 능력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걸 찾는 업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들이 업무 역량으로 쌓아왔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더 찾아서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패널분 중에 한 분은 투자회사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사실 커리어 초기부터 심사역으로 일했던 게 아니라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때 느꼈었던 부분은 그 단시간 내에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껴주는 것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고 이 사람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에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마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커리어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펙업이나 어떤 대외 활동보다는 결국에는 일을 시작해서 일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아무런 경험 없이 그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커리어의 스타트를 끊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코드스테이츠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떤 분야들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스킬셋을 쌓을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습이 단순하게 그냥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학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현장에서 수행할 법한 프로젝트나 어떤 사이드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만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프로그램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경험들을 1년여간 쌓는다면 신입으로 취업하는데 충분히 투자하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이야기들과 결은 다르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요즘사에서는 주로 조직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이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에 속해 있는 다양한 직무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자신만의 임팩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퇴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꼭 자기 사업을 시작해야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한 번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요것들에게도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임팩트 커리어 포럼의 섹션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루트 임팩트
유튜브에서 그 요약본들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다운 답을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